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번 시간에는 잠재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잠재의식은 뭘까요?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감도 좀 있지만, 하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의 존재를 여러분이 만약 믿고 있다면 잠재의식 또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. 잠재의식은 분명히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래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. 잠재의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. 단지 그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좀 어려울 뿐이겠죠.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구별할 수 있고 또 무의식과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하지만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 그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판단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. 뇌의 그 대뇌의 겉질에서 바로 이 현재의식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,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면 간뇌 같은 자율신경적인 영역 또는 뭐 중뇌나 연수 이런 부분이 잠재의식과 관련이 되어 보입니다. 잠재의식의 역할은 상당히 무궁무진해서 사실 현재의식보다 그 역할이 더 크고 방대하다고 합니다. 적어도 우리가 그냥 신체적인 활동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형태로 잠재의식을 그 역할을 구별해 본다면 어떤 반사적인 행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심박이라든지 이런 것들, 그리고 소화를 조절하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자율신경적 활동이 바로 이 잠재의식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, 이렇다고 본다면 잠재의식은 생명을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밖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이 잠재의식적인 활동과 관련이 돼 있어요.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문을 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깨는 것은 어쩌면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면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의 잠재의식이 나타나서 그 잠재의식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것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, 프로이트가 이것을 이제 비유를 빙산에다가 했다는 건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행동을 좌우하는 건 잠재의식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프로이트는 얘기했고, 이러한 그 잠재의식의 역할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, 조셉 머피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목사였던 이분도 잠재의식에 관한 이제 그 저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, 이 잠재의식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, 또 무엇이든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셉 머피는 말합니다. 심지어 이것을 이제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잠재의식을. 어쨌든 잠재의식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, 이 잠재의식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하지 않다. 뭔가 이치를 따지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고, 논쟁도 전혀 하지 않는 좀 직선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냥 놔둔다면 생명 유지의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, 약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현재의식의 이 활용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능력을 좀 배가시킬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죠.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쓸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 또는 나의 현재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잠재의식은 농담을 할 줄 모른다 그래요.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, 예를 들면 이제 가능성을 만약에 심어준다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, 그리고 불가능을 심으면 분명히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심리학자 융은 이 긍정적 암시의 효과를 인정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나 나오는 이를테면 이제 시크릿 같은 데서 뭔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얘기할 때 긍정적인 생각에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사실은 그건 잠재의식의 영역을
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암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. 암시가 뭐냐면 어떤 것을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 넣는 행위, 이것을 암시라고 하죠.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. 근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바로 이 암시를 받기가 상당히 쉽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. 그런데 똑같은 암시, 외부적으로 볼 때 똑같은 암시여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. 이것은 암시 그 자체에는 힘이 없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현재 의식이 갖고 있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건데, 이 습관적 생각, 습관적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바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. 잠재의식이 아주 깊이 새겨지는 것이 바로 습관적 생각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어떻게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이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긍정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, 긍정은 개나 줘버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 어떤 이제 모순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같은 암시라도 어떤 이에겐 가장 이루었던 그 암시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. 따라서 우리는 이 암시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나름의 전략적인 것으로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분명한 것은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, 얘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활동을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결 지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겠습니다. 암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몸과 마음이 이완됐을 때 더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알려진 이야기들이에요.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명상이라든가 호흡법 등을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이완법을 통해서 정신적 이완을 통해서 암시를 우리가 일부러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하죠.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완된 상태,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타인 암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, 타인 암시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암시적인 효과. 사실 이 타인 암시가 원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암시 자체의 위력이 없고, 내가 변하는 것은 결국 그 잠재의식이 스스로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우리는 이 타인 암시의 효과를 받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암시를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타인 암시의 어떤 그 효과들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, 불안, 걱정,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습관적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분명히 원래는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간다.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고, 이 소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어요. 남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여기서 우리는 감정적 쉽게 동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이제 선을 그어서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말이죠. 상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슬픈 상황 또는 힘든 상황에 동화가 돼버려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함에 빠지거나 좀 그렇게 되는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해주되
나에게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그랬구나 방법이 있어요.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. 네가 그랬구나.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냥 객관적 입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거기에 그냥 쉽게 물들어 버리지 않는 것이죠. 아 그랬구나. 그때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느낍니다. 그런데 이제 적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 기제를 쓸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특징은 믿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.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, 신념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따로 일종의 공부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, 신념 또는 믿음, 이 활용이죠. 잠재의식은 믿음의 토양과도 같아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잠재의식의 텃밭이 그 토양이 굉장히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는 메말라지기도 하고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신념의 이 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재의식에 관한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